수익산맥 일부 보이스오프스탁 시즌3 주식왕전 진행의 이슬입니다. 이정현입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을 나타내는 2월 PMI 잠정치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기가 2분기 정도부터 다시 한번 안착선에 들어설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같은 경우는 9주 만에 또 상승 랠리를 펼치게 되면서 24년 만에 최장기간의 랠리 현상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자, 2월 마지막 주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과연 국내 시장에서는 어떠한 전략들 필요한지 함께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덕분에 국내 시장 또한 기관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시장 속에서 또 어떤 투자 전략 세워야 될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식왕전 시작합니다. 시즌1 우승자 보이스멘토 박춘환입니다. 보이스멘토들의 데일리 제시 종목을 TV보다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립니다. 노란톡에서 수익산맥을 검색하셔서 저희 수익대원이 되시면 방송보다 빠르게 매일 오전 8시 당일 매매 종목, 제시 종목과 매매 전략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수익대원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모두 무료라는 사실, 보이스멘토 분들의 시향 전략과 기법 자료까지 매일 업데이트되는 수익산맥 모바일 친구. 지금 수익대원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서 수익산맥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시즌3 저희 수익률 대결도 마지막 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주만 마무리가 되면은 2월 시장도 끝나게 되고요. 저희 수익률 대결도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는 시점인데, 과연 이제 어떠한 성적표가 나오게 될지, 그리고 2월의 마지막 시장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굉장히 좀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우승자 함께 찾아보시고요. 시장에 적합한 전략들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익률 탑10 현황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권에 있는 멘토님과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0위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한만식 멘토의 한창재지입니다. 15.09%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9위에는 건전경제멘토의 15.61%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위에는 건전경제멘토의 15.99%의 수익 실현을 나타내고 있고요. 7위에는 건전경제멘토의 동국 RNS입니다. 16.23%의 차익 실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6위에는 박준현 멘토의 FNF 되겠습니다. 현재 17.99%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5위부터 1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만식 멘토가 동아화성을 수익을 내면서 현재 19% 넘게 차익 실현이 된 상황이고요. 4위는 아이큐어가 차지하면서 19.91% 수익률을 내면서 김석현 멘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는 박준현 멘토입니다. 우수 AMS가 23% 넘게 수익을 본 상황이고요. 이어서 2위는 김보현 멘토가 차지하면서 평화홀딩스가 24% 넘는 수익을 실현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1위 다시 한번 박준현 멘토가 차지하면서 유니크가 31%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네, 이어서 멘토님별로 포트폴리오 현황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현 멘토님의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평화홀딩스가 24% 넘는 수익을 나타내면서 수익 실현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상보모터스 담겨 있고요.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배철강, 일동제약과 백광소재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종목 함께 만나봅니다. 자, 이번에는 녹십자셀과 삼육물산, 그리고 제일약품과 신세계까지 현재 8%대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박준현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우수 AMS가 23.59% 차익 실현이 완료가 되었고요. 동양철관 6%대 수익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유니크가 31%대의 수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사료, 한전기술, 그리고 한국패키지와 모나리자, 애경산업이 편입이 되어 있었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RS오토메이션과 IHQ, 그리고 세화PNC와 위메이드까지 편입이 되어 있었고, 노무바이오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DKDNI 현재 8%대 수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FNF가 17.99% 수익 실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HN 엔터테인먼트 현재 3.59%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자, 파마리서치 프로덕트와 인터로조, 그리고 위메이드까지 현재 58.63%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만식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창재지가 0.35%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고요. 에코바이오가 0.25%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가블메탈과 태양까지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보모터스와 광림 그리고 동부제철과 엠젠플러스까지 현재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김석현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이어서 김석현 멘토의 포트폴리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인스코비가 13% 넘는 수익을 낸 상황이고요. 이어서 아이큐어, 한탑, 그리고 대원전선까지 1%에서 19%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진중공업, 그리고 우리기술투자까지 수익률을 주고 있고요. 이 세원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3% 넘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DB까지 7%의 수익을 내면서 현재 총 수익률은 19%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건전경제 멘토의 포트폴리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 좋은 사람들, 인탑스, DNC 미디어까지 3%에서 14%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이어서 네페스, SK하이닉스, 삼표시멘트, 유한양해까지 다양한 종목들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디딤에 이어서 SK하이닉스, 대명코퍼레이션, 네, 그리고 이어서 세노텍까지 큰 수익률을 주면서 총 수익률은 51%를 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월요일 시장 개장을 30여 분, 25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예상 코스피 지수가 2224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743선에서 0.01% 소폭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시장의 흐름 정확하게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현 멘토님과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현 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제시가 특별히 없다고 들었습니다. 종목별로 점검을 좀 해보고 시장에 대한 전략을 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번 주 한 주의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먼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종목 제시가 없는데요. 포트에 이미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네. 그냥 기존 포트를 일단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 27일 수요일하고 목요일이 일단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워낙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어떠한 협상의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굉장히 또 기대감도 있고요. 그렇죠. 또 지금 지금 이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북미 2차 정상회담의 결과가 이제 정말 그 증시에 기대하는 그 이상의 좀 큰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유엔 제재라든지 그런 쪽으로 풀린다 그러면 우리 증시가 굉장히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아무튼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큰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관련 종목들 위주로 좀 잘 꾸려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거대로 정말 포트폴리오의 관련 이슈들 그리고 핫한 섹터 부분에 있는 종목들로 잘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로 좀 점검해 보면서 관련 섹터들까지 함께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삼보모터스나 뭘 봐야 되죠? 삼보모터스와 관련돼서는 전기차 관련주 그리고 수소차 관련된 섹터들에 대해서는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네. 수소차 삼보모터스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소차 모멘텀으로 주가가 1월달에 좀 상승이 네. 나왔던 그런 흐름인데 최근에는 이 수소 전기차 관련된 그 섹터는 좀 조정 국면에 있어요. 그래서 네. 거의 조정이 거의 그 막바지 정도에 온 것 같은데 아직은 지금은 이제 북미 2차 정상회담하고 또 중국 관련된 기업들하고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더 강하기 때문에 네. 수소차 쪽은 좀 조정이 끝나야 다시 한번 상승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 남북경협주들이 이제 크게 이제 상승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좀 눌림목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살펴봐야 될 게 지금 포탄에서는 문배철강이나 삼용물산 정도가 되겠네요. 일단 남북경협주는 제가 포트에 구성하고 있는 게 이제 문배철강하고 이런
삼육물산 이런 기업들, 네. 백강소재 이런 기업들 갖고 있는데 네. 이제 몬베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강 관련된 기업에서 역시 이제 남북 경협에서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이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언제든지 남북 경협주들은 또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간 기업들 있죠. 그러니까 네. 이미 주가가 굉장히 고평가된 기업들은 이제 급등이 나오면 여러분들 좀 주의하셔야 되고 또 남북 경협주 중에서도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조정이 오더라도 그렇게 뭐 좀 제한적인 조정으로 보일 것 같고요. 만약에 네. 이제 뭐 제재라든지 그런 부분이 풀린다 그러면은 또 추가적인 저평가된 기업들은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 안에서 살펴볼 네. 만한 것도 뭐 녹십자셀도 있고 제일약품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제약주들은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 증시가 코스닥 기준으로 한 750선, 그다음에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2,300선 이상으로 올라가려면 네. 새로운 이제 주도주들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제약주 쪽으로는 굉장히 좀 약간 매집력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3월 초 정도에 좀 약간의 시장 자체가 약간 눌림목이 나올 수는 있지만 네. 향후 4월달, 5월달 이후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제약주 관련된 기업들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제약주들도 일부 종목들은 신고가를 나타내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바이오텍도 지난주에 이제 관리 종목을 탈피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약주 쪽으로 지금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고 향후에는 또 제약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제일약품이라든지 뭐 일동제약이라든지 뭐 녹십자셀 이런 기업들을 좀 비교적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좀 매수를 분할 매수 접근으로 이렇게 공략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이 마무리가 되었네요. 네. 다음 주, 그러니까 3월 첫째 주에 약간은 시장에 대한 눌림을 예상을 하신 만큼 제약바이오주에 있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정말 적정의 매수 기회인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좋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래도 이제 알짜배기 종목들은 이번 주에 미리 좀 선점하시면서 포트폴리오에 담아둘 만한 전략을 이야기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멘토님들께서 지금 아침마다 말씀하시는 종목들과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들 놓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리해두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노란톡 메신저에서 수익 산맥 검색하신 다음에 친구 맺기 하시면은 그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멘토님들의 데일리 시황 전략과 장중에 전략들까지 꼼꼼하게 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600여 분 정도 넘게 수익 산맥과 벌써 친구 맺기 하시면서 지금 지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혜택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아직 안 받으신 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이 부분 확인하시고 전략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멘토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석현 멘토죠? 네, 연결이 됐다고 하네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석현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종목을 들고 나오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오늘 신규 종목. 오늘 신규 종목이 있으신가요? 네네. 네,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기 전에 앞서서 지난주에 이제 DPC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DPC 4% 넘게 큰 수익을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죠. 네, 일단 지난번 추천드렸던 DPC 전일 변동성적인 부분들이 나름 있었었죠. 네. 장막판에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단 오늘 저항 라인으로 인식되는 게 7,120원 라인이 저항 라인으로 인식이 되는 바 금일 이 라인을 터치를 하고 돌파를 확실히 못할 시에는 수익 실현적인 부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시간으로 확인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오늘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네, 전 거래일, 즉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 대금을 쌀로 대체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네. 이야기가 돌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쌀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농이나 효성 OMB 등을 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금일 우리는 대북주로서 신규로 동종목, 오늘 추천 종목인 신성홀딩스를 신규 편입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동종목인 신성홀딩스가 국내 쌀 의무 수입 대행업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고요. 그러면서 네. 지난 금요일 장중에 파동들을 나타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국내 쌀 재고적인 부분이 대량 지급은 힘들지만 북측 근로자 임금으로 보내기에는 충분하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야기로만 돌고 있는 쌀로 대체하거나 북한에 지원하는 이야기에서 동종목인 신성홀딩스가 충분히 영향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현재 국제, 제재적인 부분들과 기타 인도적인 지원 등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동종목 신성홀딩스가 대북 관련 지원지로서 가능성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물론 네. 실적은 적자에다가 자회사의 파업으로인한 악재 등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나 위의 이슈로 인한 단기 상승적인 부분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동종목 신성홀딩스를 신규 퍼니터로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남북 경협주들이 아직까지는 큰 부각을 받지 못한 만큼 이제 계속해서 부각을 받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의견 주셨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차트 흐름을 보고 있는데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요, 멘토님. 2018년 7월, 그러니까 작년쯤에 거래량이 한번 크게 왔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좀 탄력을 못 받은 느낌이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설명해 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이때는 뭐 그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지금 당장에 있어가지고는 파악을 하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네. 현재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빠질 만큼 빠져있는 상태에서 악재성이라고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난 월봉 수준 말씀하신 그 라인까지보다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라인까지만 보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이제 영업이익이나 단기 이익에서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종목을 이슈에 따른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에 따른 또 매매 전략이 궁금한데요. 네, 일단 현재 동종목 신성홀딩스의 저항 라인이 5,350원 정도입니다. 지난 금요일 이 라인을 살짝 돌파하고 눌림이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네. 일단 오늘 매매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하자면 매수가는 5,120원 라인 정도, 그 라인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목표가는 7,400, 손절 라인은 4,800 정도로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신성홀딩스 매수가 5,120원, 목표가는 7,400원까지 잡아주셨고 손절가는 4,800원 말씀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성홀딩스까지 짚어봤는데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고 있으면 아이큐어와 인스코비가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데 한 번씩 짚어주시죠. 네, 아이큐어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에서 찌라시성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말들이 많은 상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하고 실적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잘 가는 흐름에서 약간은 눌림이 나온 그런 흐름들이지만 전 거래일 흐름을 봤을 때 여전히 상승 파동 쪽으로 보는 것이 유효하다 이런 판단이고요.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는 저항 라인 6,000대 저항 라인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이 라인 다시 돌파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아이큐어도 한번 짚어볼까요? 방금 전에 아이큐어랑 인스코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 대원전선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대원전선 제가 진행은 안 하는 종목이라. 네, 이어서 우리기술투자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우리기술 투자 현재 추세적으로는 나쁘지 않죠. 하지만 오늘 이평적인 것들 아마 11선이나 21선을 한 번쯤은 터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라인에서 수면을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상승 흐름적인 돈.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남북경협주로 일단 신성홀딩스까지 잡아주셨고요. 매수가는 5,120원, 그리고 목표가는 7,400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네, 신성홀딩스가 보니까 지금 한 지난주네요. 21일에는 거의 장중에 16%대 이제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이 좀 눈에 포착이 되고 있는데 네. 거래량도 지난 금요일에는 상당히 많이 좀 동반이 되었던 것 같고 오늘 움직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의주시해 보시면서 말씀하신 투자 포인트들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현 멘토님과 함께했고요. 저희 다음 멘토님 함께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알릴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화면 통해서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1 우승자 보이스멘토 박춘환입니다. 보이스멘토들의 데일리 제시 종목을 TV보다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립니다. 노란톡에서 수익 산맥을 검색하셔서 저희 수익대원이 되시면 방송보다 빠르게 매일 오전 8시 당일 매매 종목, 제시 종목과
매매 전략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수익대원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모두 무료라는 사실, 보이스 멘토 분들의 시향 전략과 기법 자료까지 매일 업데이트되는 수익 산맥 모바일 친구. 지금 수익대원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서 수익 산맥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개장까지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상 시초가는 변환이 되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2230선에서 0.01% 오르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744선에서 0.18% 상승 탄력이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양시장 지금은 좀 양호한 출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순조로운 시장의 투자 전략을 위해서 한만식 멘토님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저희가 이제 수익률 대회가 마지막 주고 2월 시장도 이제 이번 주면 끝이 나게 됩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이번 주 장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를 먼저 정리해 주시죠. 예, 이번 주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쵸. 네. 전반적으로 일단은 뭐 크게 나쁘진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일단 그 중국 A주 선진뉴스 편입과 관련돼서 약간 우려가 있는 부분, 뭐 외국인들 자동 이탈이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에 대한 그 변수가 하나 있고요. 다른 부분들은 뭐 그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한국당 전당대회에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과 연동해서 이제 그 2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주에 약간 힘들었죠. 지난주 네. 목요일 금요일 날 시장이 좀 출렁출렁 돼가지고 약간 힘든 구간인데 2월 달 그 초에 또 아니면 중순까지 그 투자했던 부분들 지난주에 좀 흔들흔들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 주 그 빅 이벤트를 치르면서 뭐 예를 들면 대목주라든지 또 아니면 인맥주 일부에 대해서는 수확을 좀 거두는 시기로 대응을 하자. 일단은 이벤트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요. 관련되는 부분들 대북주라든지 인맥주 관련된 특히 한국당 관련되는 종목들은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또 반등과 상관없이 이벤트가 소멸되기 때문에요. 한번 현금화를 하고 또 3월장을 준비하는 그런 한 주로 대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맞습니다. 3월 달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종목별로도 저희가 섹터별로 함께 좀 정리해 보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 시간, 그러니까 최근에 말씀하셨던 종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엠젠 플러스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기에 시점상 이제 자리상 어떻게 보시는지가 좀 판단 여부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네, 크게 네, 무리 네.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일단 그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도 그 신주인 전환 자체에 대한 전환 청구권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때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번 주 마찬가지로 전환 청구권 행사와 관련돼서 28일 날로 지금 예정돼 있는데요. 네. 28일 날 청구권 행사 날짜가 약간 공시가 정정이 됐네요. 3월 5일로. 그러니까 이 부분 행사가 25억, 7억, 한 32억 정도가 네. 6,600원 전환 가격으로 행사 이슈가 있는 부분 관련돼서 단기적으로 네. 말씀을 드렸고 중기적 대응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8,700원대 지금 가격이 나오고 있는데 또 기술적으로도 지금 21선 부근에 있기 때문에 21선 부근에서의 매수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느 정도 21선 안에서의 이제 매수는 아직은 유효한 것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멘토님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사실 몇 가지 좀 짚어보면서 같이 섹터를 볼 만한 게 에코바이오도 그렇고요. 뭐 지금 뭐 엠젠 플러스도 살짝 보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관망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이번 주 괜찮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제약바이오, 에코바이오는 그 제약바이오주는 아니고. 네네, 그렇죠. 수소차 관련주 네. 그쪽으로 좀 들어가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전체 그 시장이 한번 레벨업이 됐다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급락했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순환적으로 한번 반등을 준 부분이 있고 개별적으로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움직였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금년 지금
1, 4분기 이제 3월 달까지 하게 되면 1, 4분기 전체적으로 정리가 될 텐데요. 1월 달, 2월 달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제약바에는 한 축에 들어가 있지는 않죠. 네. 아무래도 이제 대북주라든지 그다음에 인맥주, 수소차, 또 아니면 5G 이런 네. 쪽이 아무래도 금년도 주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쪽에 일단 계속 집중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럼 관련 종목으로 삼성모터스를 보자면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지금 전 포트에 네네. 대북주가 있고 인맥주가 있고 그렇죠. 또 5G, 수소차. 네. 수소차 관련 주가 있는데 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대북주와 인맥주는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네. 일정 현금을 갖고 있고요. 수소차가 네. 강하게 오르질 않고 네. 워낙 그 12월, 1월 달에 그 강하게 많이 올랐기 올랐었으니까. 때문에 네. 2월 달 조정이 좀 그 기간 조정, 또 가격 조정이 많이 심하게 나왔는데요. 네. 대북주나 또 인맥주에서 이번에 현금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3월에 한번 또 수소차 쪽으로 몰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유한 현금을 가지고 수소차 대응이 가능할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소차까지만 저희가 좀 점검을 해봤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주나 인맥주 관련돼서는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이제 현금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네. 이슈가 지나게 되면 다음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좀 한 발을 빼는 전략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수소차 관련돼서는 그동안 2월 달에 참 조정이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튀어오를 만한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한만식 멘토님 함께 좀 만나봤고요. 자, 다음 좀 멘토님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멘토님은 이번에 건정경제 멘토님 되시겠는데요. 자, 건정경제 멘토님께서도 동일하게 이번에 대해서 종목은 따로 선정은 없으시고요.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흐름 리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가지고 있었던 종목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종목들 담겨 있었는지 포트폴리오를 함께 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건정경제 멘토님의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삼성출판사가 굉장히 대표적이었습니다.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처음에 편입했을 때 굉장히 많은 수익 탄력을 보여줬었지만 시장에 약간 주지부진함이 이어지게 되면서 수익권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도 4만 원 선까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셨으니까요. 삼성출판사에 대해서는 좀 넓은 관점으로 긴 호흡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예상 시초가는 0.65%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15,55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건정경제 멘토님의 삼성출판사입니다. 네, 현재 삼성출판사가 예상 시초가 15,550원입니다. 목표가 4만 원 선까지 좀 주셨고요. 자, 그다음에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대 수익권을 좀 달리고 있습니다. 네이처셀 되겠고요. 네, 네이처셀입니다. 현재는 오늘장 예상 시초가는 13,400원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1,000원 선이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현재까지의 흐름들 좀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SK하이닉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무섭게 좀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래도 조금 더 올라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지난 종가는 76,700원 선에서 지난주 대부분의 거래일에서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지어졌고요. 현재는 예상 0.65%가 정도 오르면서 77,200원에서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정경제 멘토님의 포트폴리오 리뷰 상황 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박춘현 멘토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춘현 멘토님께서는 오늘 클리오 말씀하셨는데요. 자, 클리오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조 화장품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여성분들이라면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익숙한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15세에서 35세 여성들을 위해서 색조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주 타겟으로 좀 삼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말씀하신 매수가는 시초가 되겠고 목표가 2만 원, 손절 라인은 15,500원 선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여기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흐름 함께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시장에 대해서는 좀 이슈를 지나게 되면 굉장히 좀 무난해지지 않을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해서 좀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미국 경기 둔화 우려에도 소폭 상승하면서
하면서 2230선을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1.2% 감소하고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해서 0.6% 감소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유입이 되었고요. 결국은 4개월 반 만에 기록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2230.5포인트에서 거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예상 시초가 같은 경우는 2241.59포인트 0.5% 오르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745.64포인트에서 출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즌1 우승자 보이스멘토 박춘현입니다. 보이스멘토들의 데일리 제시 종목을 TV보다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립니다. 노란톡에서 수익 산맥을 검색하셔서 저희 수익대원이 되시면 방송보다 빠르게 매일 오전 8시 당일 매매 종목, 제시 종목과 매매 전략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수익대원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모두 무료라는 사실, 보이스멘토 분들의 시향 전략과 기법 자료까지 매일 업데이트되는 수익 산맥 모바일 친구. 지금 수익대원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서 수익 산맥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월요일 출발 준비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기관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 상승세로 마감 지었는데요. 네, 오늘장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작 좋습니다. 코스피는 0.48% 오른 224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746선에서 거래되면서 0.46%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삼성전자 내일장에 이제 이사회가 개최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오름세로 출발을 하는데요. 0.74% 상승한 4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동반으로 반도체주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0.65% 오른 77,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G화학까지 0.91% 오른 38만 7천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와 현대차가 동반 하락세 나타내면서 각각 37,700원에 그리고 12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각각 6위와 7위를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오늘장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3% 넘게 하락세 나타내면서 20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37만 3,500원에 거래되면서 0.80%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가 유일하게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전장 대비 500원 상승한 27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3만 4,250원에 그리고 삼성물산이 11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요일장 2% 넘게 하락하면서 6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CJNM이 23만 500원에 거래되면서 0.66%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신라젠이 현재 0.56% 내린 7만 1,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와 포스코캠텍 4위와 5위를 지켜가면서 각각 28만 7,900원 그리고 7만 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입니다. 유일하게 메디톡스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3만 원대 거래되면서 이 등락률 0.36% 내림세 이어가고 있고요. HLB가 0.12% 상승한 8만 6,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 코오롱 티슈진까지 줄줄이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0%에서 4% 상승세를 나타내며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9만 5,500원에, 펄어비스는 19만 5,800원에,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은 3만 9,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현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개인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57억 원가량을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 우위를 나타내면서 각각 5억 원 그리고 47억 원가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은 기관이 홀로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약세를 나타내면서 38억 원가량을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억 원 그리고 14억 원가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부터 수급까지 오늘 월요일장 흐름 함께 확인해 보셨는데요. 이어서 오전장 이제 멘토분들이 제시해 주셨던 종목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석현 멘토가 제시한 종목이죠. 신송홀딩스 오늘 6% 넘게 상승 흐름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5,42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이어서 박춘현 멘토의 종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클리오입니다. 여성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만한 화장품 종목이죠. 오늘장 보합권 흐름세로 출발하면서 16,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멘토분들이 제시해 주신 종목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종목들 흐름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고 싶으시거나 대응 전략을 세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서 수익산맥 검색하시고 무료로 입장하시면 저희가 탄탄한 대응 전략 세울 수 있도록 많은 자료들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떤 이유 때문에 시장이 움직일지를 모르는 거야. 필요에 의해서 이제 자동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거고. 너무 행복하지. 너무 만족스럽지. 일도 하고 내가 뛰고 싶으면 나가서 뛰고 공치러 가고 싶으면 공치러 가고. 이만한 어떤 창업 아이템이 없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글로벌 해외선물 금융 투자 창업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일과는 또 다른 분야입니다. 지금 바로 도전하십시오. 해외선물 레전드 일상가물치와 함께하는 해외선물 금융창업 세미나. 참가 문의는 02-2638-3932. 선착순 30명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네, 수익산맥 일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 및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양시장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코스피가 2238선에서 0.35% 상승 탄력이 좀 붙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0.64%, 0.39% 정도의 움직임을 좀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746.98포인트 보여주면서 0.49%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 좀 무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가 멘토님 연결해서 시장에 대한 전략들과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건전경제 멘토님 함께 전화상으로 연결해서 시장 전략들 꾸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2월 마지막이잖아요. 그리고 네. 이번 주에는 큼직한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 멘토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장세가 펼쳐지는지 예상치를 말씀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예.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좋을지까지 함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네. 현재 시장은 하락세에 가는 과정이나 또는 하락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하락 과정에서 반등하는 장세가 아닌 현재 하락 국면에서 하락 국면을 완성하고 그리고 횡보까지 다 완성하고 상승 과정으로 변화하고 있는 큰 흐름에서 보면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1월 4일 시점부터 그 후로도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풍덩 빠질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큰돈 가지신 분들 중소형주 그 대박 원하고 덤비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서 중소형주는 그 역시 중소형주만큼 작은 역시도 중소형 규모여야 된다. 라는 점을 강조를 드렸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여러 가지 염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향후에도 그러한 흐름은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 이제 지금 뭐 대형 이벤트가 있는데 대형 이벤트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좋은 뭐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좋은 결과치가 주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재임 시에 지금 이 문제를 해결짓지 못하면 영원히 해결짓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다음 재선 관련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짓고 넘어가려는 그런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베트남 하노이에서 그러한 그 회담을 진행하는 것 같고, 베트남은 이제 그 집단주의적인 체제가 강하고, 그 다음에 중국은 개인적인 체제 단일 지도 체제가 지금 강한데, 북한에서는 그 두 개의 장점을 취해서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심하면 우리가 그 미처 예상을 못했던 북미 수교 협정, 즉 북한과 미국이 가까이 가는 그러한 경과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역사 한가운데를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그 역사가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협상 결과가 나왔을 때는 대북 관련주가 끝이 아니고 네. 새로 시작하는 출발점 상에 놓이게 된다. 즉 대북 네. 이벤트에 놓이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소소한 지역적인 문제 이런 것을 떠나서 엄청나게 큰 이슈를 갖고서 갖게 되는 네. 그런 주일 수도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대북 관련주에 대해서 이번 주에 좀 다시 한번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대북 관련주 이외에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돌려봐야 될 섹터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섹터는 반도체는 눈을 떼놓을 수 없을 것이고요. 반도체는 계속 가져가고요. 당연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반도체 분야 관련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얘기가 나온 김에 SK 하이닉스가 있으시잖아요. 이번 예. 주에도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예. 네. 지금 용인에 이제 있는 하이닉스 클러스터 네. 형성하기로 했고 하이닉스가 지금 거기에 들어서기로 했고 그 지역에 있는 반도체 관련 업체들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보여집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멘토님의 관점에서는 뭐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보지만 지금까지도 잘 올라왔기 때문에 또 쉬어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매수해도 무리는 없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오늘 아침 그 지수 시작하는 자리가 네. 항상 가장 중요한데요. 네. 또 오늘 좀 종목도 상승이에요. 그 시가 시작하는 자리가 항상 가장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 시작하는 자리가 네. 상승 하락을 판가름 짓는 중요한 자리거든요. 네. 지수상에 있어서 우리가 향후에 2,356포인트가 9월 28일 최고 지수인데 네네. 이 지수를 못 갈 지수면 오늘 플러스에 시작하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플러스 오늘 10포인트로 시작을 했는데 네. 매물 지금 소화를 거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를 거친 후에 오늘 종가상 흐름에 있어서는 상승세로 마감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유지하게 되면 5일선의 상승 각도가 조금 가파른 흐름으로 또 변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5일선이 밑에서 밀면은 지수가 조금 세게 갈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점검해 본 김에 종목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대명 코퍼레이션은 지금 자리에서는 안전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수익권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이제 그 네. 북한 관광 사업 관련주가 네. 지금 사업 이후에 그 가장 먼저 그 수행하게 될 네. 그러한 분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티 같은 경우에 올라간 후에 다른 대북 관련주 내려오고 있는데 그 자리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명성TN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기 때문에 더 올라갈 여유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도 살펴볼까요? 명성TNS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성TN에서는 지금 그 포트상에서 자동 네. 손절이 나가버렸어요. 네. 그럼 다시 생각하시는 자동 거는 손절이 없으시나요? 나갔는데 보유하신 분께서는 네. 제 그 포트하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네. 그대로 보유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요? 왜냐하면
네. 이거 뭐 아주 그 손해 보려고 예를 써도 용을 써도 네. 손해 보기 힘든 종목이다. 아. 이 종목은 내일 당장 6만 원 가도 이상이 없는 종목이다. 다만 지금 수급이 조금 못 미치고 있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고 시장 상황에서 전기차 위주의 그 패턴이 한번 일어나면 아주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저야 이제 그 포트상에서 손절 나갔습니다. 네네네. 그러나 맞습니다.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 그대로 보유 가지고 가지고 가도. 갖게 되면 뭐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다. 네네. 그래서 배당도 받을 수 있고 네. 또 주가 상승도 양수 겹장으로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 주식은 그 투자가 아닌 투기가 아닌 네. 그 추가하는 입장에서 한다. 그러면 이 종목은 그야말로 뭐 왔다 종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왔다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마지막 최근에 편입되어 있는 게 세노텍이잖아요. 사실 지금 좀 주춤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약보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괜찮을 수 있을까요? 예, 이 종목은 지금 네. 추세와 업황에 의해서 지금 단기 목적으로 보고 들어갔는데요. 네. 반대 방향으로 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금 약간 고민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까지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될까요? 예, 예. 네, 좋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고 저희가 시장에 대한 전략을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만 좀 조언해 주시자면요. 예. 지금 시장 과거하고 틀리게 네. 공매도가 시장을 판을 휩쓰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공매도가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네. 개인 투자가들 그 단기로 치고받고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라는 거, 실력이 안 되면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라는 거 아시고 그 외상거래 절대 피하시면서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건정경제 멘토님과 함께 했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시각대 시장 같은 경우는 양시장 모두 다 좀 무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232선에서 상승 탄력이 좀 붙고 있고요. 0.11%가량 오르고 있는 가운데 자, 코스닥 시장 746.79포인트 나타내면서 0.46%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좀 점검해 보도록 하죠. 지금 거래소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과 개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33억 원, 그리고 개인은 92억 원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오늘 172억 원, 127억 원의 매도가 들어오면서 지난 금요일에도 좀 매도가 집계가 됐었습니다. 이틀 연속해서 매도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시장에서도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외국인들 소폭이지만 매수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은 104억 원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130억 원 매수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거래소와는 약간은 상반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는 현재 0.21% 오르면서 지금 아직은 탄력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47,250원, 어느새 47,000원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번 주에는 쉬어가게 될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군다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적으로 좀 전에 저희 검정경제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9만 원 선까지도 참 가능하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효하지만 이번 주 시장에 대한 흐름도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서 판단 여부를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0.13% 내리고 있습니다. 76,600원 선에서 거래가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LG화학과 삼성전자는 무난하게 소폭이지만 상승 탄력을 좀 받고 있고요.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은 약간은 분위기가 상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대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포스코, 한국전력, 삼성물산까지 현재 각각 0.55%와 0.87%, 0.43%의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는 2위부터 5위까지는 약간은 혼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바이로메드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0.6%대 그리고 0.45%대가 내리고 있고 CJ ENM과 신라젠 그리고 포스코 캠텍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메디톡스가 지난 금요일에 3% 이상 떨어졌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여전히 하락세가 좀 이어가면서 0.66% 내리고 52만 8,500원 선 터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HLB와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펄어비스와 코오롱 티슈진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스튜디오 드래곤 약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좀 상승 반전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종목들 코스닥 시장에서는 417개 종목이 지난 금요일에 상승을 했었습니다만 오늘은 약간 분위기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박춘현 멘토님 함께 좀 만나보면서 전략들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저희 멘토님들께서 말씀하신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네, 종목들의 흐름 김석현 멘토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송홀딩스죠. 네, 현재 간장과 된장 등을 만드는 신송그룹의 지주 회사인데요. 이제 국내 쌀 의무 수입의 대행 업체로 꼽히면서 이제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가는 5,120원이고요. 목표가는 7,400원으로 단기적으로 급등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현재 2% 넘게 상승하면서 5,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박춘현 멘토의 클리오 종목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색조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제 특히 15세부터 35세 여성들을 위한 색조 화장품 판매가 주요 목표 시장인데요.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2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5,500원입니다. 현재 이 시각 16,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침마다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응 전략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시면서 세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자료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간단한데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서 수익, 산맥 이렇게 4글자만 치시고 무료 입장하시면 저희가 많은 자료를 준비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수상으로도 현재 좀 탄력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초가에 대비해서 약간은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아서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오늘은 전강 후약으로 마무리가 되게 될지 함께 좀 지켜보시면서 그에 맞는 전략들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준현 멘토님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 잘 못 보냈습니다. 왜요? 네, 감기가 걸려가지고 몸살에 걸려서 네. 조금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아유, 시청자 고생 여러분들도 많으시네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미세먼지 지금 주의보가 또 발령이 된 모양입니다. 네네. 재난 문자가 온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 네. 여러분들도 외출 시에는 건강은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준현 멘토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시장에 대해서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네. 이번 주 지금 27일, 28일 네. 지금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이죠. 네.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게 되는데 지금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기차를 타고 지금 베트남을 향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내일 대북 관련된 종목들 한 차례 좀 시세를 좀 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혹시라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이번 그 상승이 나오게 되면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자, 이런 이슈가 끝나고 나면 이번 주는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아무래도 수면 위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기한이 3월 1일이라고는 했지만 그 이후에 지금 연장 의사를 계속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밝혀주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모두 통합해서 봤을 때는 차기 이슈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으로 넘어갈 텐데 네. 아무래도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좋은 소식들이 어느 정도 흘러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전반적으로 뭐 크게 V장의 급등은 없다 하더라도 완만한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는 무난한 흐름으로 좀 예상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부터 먼저 점검하고 그동안의 종목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클리오입니다. 사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뭐 여성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셔서 잘 알 것 같아요. 네. 친숙한 브랜드이기도 한데
투자 포인트를 먼저 좀 정리해 주시죠. 왜 이 시점에서 클리오를 우리가 봐야 될까요? 네, 최근에 네. 그 중국 유커들이 네. 계속해서 돌아온다라는 소식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도 그 관광객 숫자 자체가 수치상으로도 지금 꾸준히 올라와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동사 그 클리오 같은 경우는 색조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회사죠. 보통은 이제 한 35세 미만의 여성들을 위한 색조 화장품이 주 목표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한 5거래일째 그 기간의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 같은 경우는 10만 9천 주 가량의 외국인의 기간의 매수세가 있었고요. 자, 이런 것을 일단 머릿속에 넣고 보았을 때 최근에 이 종목은 저점에서 거래량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날의 가격대가 그날이 언제였냐면 2월 15일입니다. 2월 15일 날 195만 주의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네. 그날의 상당 부분 15,500원대 이상을 꾸준히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흐름이 나쁘지 않다. 네. 그다음에 지금 거래량이 조금씩 줄면서 하루 이틀 정도 지금 조정권을 보이는데 매물대를 좀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방에서 발생한 매물대를 넘어서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나쁘지 않다. 기간도 요즘 최근에 또 기관들이 시장을 좀 주도하는 흐름인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발맞춰서 기관이 요즘에 많이 사들이는 종목들, 그다음에 또 최근 단기 업황 시향으로 볼 때도 네. 화장품 쪽에 한두 종목 정도는 비중 한 10% 미만으로 담아두어야 시장 수익률을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부분 차원에서 클리오라는 종목을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네. 멘토님 말씀대로라면은 이제 네네. 8일 전부터 계속 차곡차곡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면 많이 네. 올라와 있는 상황 아닌가요? 네, 우리 이정현 앵커님이 늘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들이 대부분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은 2018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3만 원대에서 4만 원대에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가격이 16,500원대죠. 네. 거의 뭐 바닥을 이제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작년 9월, 10월, 11월 또 올 1, 2월까지 어느 정도 하방을 지지하고 확인을 하고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거래량도 발생해줬고요. 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승 탄력은 좀 더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매수가는 시초가로 정해드릴 것이고 목표가는 2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5,500원입니다. 자, 2만 원 부분이 가격적인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제가 2만 원을 제시를 해드린 거고 만약에 네. 이 부분을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돌파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노란 톡을 이용을 해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략을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클리오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여기까지 네. 클리오는 정리할게요. 그리고 그전 종목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최근에 제시한 종목이 위메이드잖아요. 여전히 괜찮다고 보시는지, 더불어서 게임 관련주들, 이 콘텐츠 관련주들 판호권과 관련돼서도 이슈와 함께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위메이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 네. 자, 올 1월 4일이죠. 1월 4일 날 급등했었죠. 120만 주의 대량의 거래량이 발전된 흔적이 맞아요. 있습니다. 네. 자, 그 부분의 가장 윗부분이 3만 6천 원 부분들인데 그 부분을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지금 네.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에서 이 게임 판호권에 대한 부분들을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네. 한 8천여 개의 종목이 게임이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중국 자체에서도 그리고 이 판호권 심사라는 것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이 밀려 있다 보니까 지금 잠시 중단을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위메이드라든가 웹젠이라든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기 게임 같은 경우는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종목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막힌 거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좀 들고 나왔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도 짤막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현재 지금 네, 수익권이잖아요. 네, NHN 엔터테인먼트 네. 지금 계속해서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네. 기간의 매수세가 지금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그 기간 최근에도 그 기간이 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같은 맥락으로 보실 수 있고요. 이 종목도 네. 지금 하방에서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2월 14일이었죠. 2월 14일 날 윗꼬리 부분들을 그러니까 가격대로 한 74,000원 부근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추후 흐름은 아직까지 상승 탄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박준효 멘토님과 함께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정리 이어갔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시장 아직은 플러스권입니다. 코스피가 2233선에서 0.12%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747선에서 0.6%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이런 흐름이 좀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저희가 잠시 후에 현무시장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암호화폐 시장 동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군 김도연입니다. 주말 동안 암호화폐 시장 어땠는지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월 25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주말 사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오늘 크게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5.87% 떨어지며 420만 원대로 내려갔고요. 비트코인 캐시가 13.5% 떨어지며 가장 큰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글로벌 거래량 순위 보겠습니다. 큰 하락세 때문인지 거래량 많이 상승했는데요. 총 거래량 43조 5,300억 원으로 전주 금요일보다 15조 원가량 늘어난 가운데 테더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순위권이 뒤바뀐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의 날씨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장 상황은 흐리지만 오늘도 맑은 소식이 많습니다. 일본 미주은행이 다음 달 1일부터 QR코드를 사용해 상품을 구입하고 자금을 이체하는 디지털 결제 플랫폼을 선보입니다. 이 J코인페이는 J코인 월렛과 은행 계좌를 연동해 결제와 이체, 송금을 하는 구조인데요. 일본은 정말 빠르게 현금 없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론이 공식 채널을 통해 트론 3.5 버전 업그레이드를 공지했습니다. 업그레이드의 변경사항은 계정 권한 시스템 및 다중서명과 네트워크 환경에 따른 에너지 조정 등입니다. 러시아 전 에너지부 장관인 이고르 요스포브가 러시아의 첫 번째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석유연동 암호화폐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하네요.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테린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 종류와 지분을 레딧에 공개했습니다. 비탈릭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재단 개발자들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이해 상충을 방지하고 이더리움 커뮤니티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자 개발자들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지분 공개와 이해 상충 간 어떤 관계가 있기에 이런 움직임이 불기 시작한 걸까요? 궁금하네요. 다음은 오늘의 암호화폐 차트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엑시아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엑시아입니다. 오늘의 주요 암호화폐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주봉 차트입니다. 한 주가 마무리되고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 8월부터 9월에 형성했던 가격 구간에 현재는 4,130달러 선을 계속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20주간의 평균 가격, 계속해서 하락 기간 동안에는 저항으로 작용했던 중요한 이동평균 가격인데요. 현재는 4,324달러 선에서 주봉상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항으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어서 추세 전환까지는 아직 여유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주간의 평균 가격 지속적으로
지지선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50주와 100주의 이동평균선은 지금 데드크로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봉상 거래량은 여전히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네요. 하루 차트에서, 데일리 차트에서 비트코인 자세히 살펴보면요. 주말 동안 큰 양봉을 만들면서 지난 상승분의 저점에서 상승분의 161.8%만큼 확장된 가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죠, 일요일에 그 모든 상승을 다시 다 되돌리는 강한 음봉이 발생하고 현재는 100일선에서 가격이 머물러 있습니다. 3,730달러. 만약에 현재 가격을 하락 이탈한다면 돌파했던 하락 추세선을 다시 회귀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요. 모든 이동평균선까지도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상승 추세에 대한 지지를 받을 것인지가 주요 관점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현재 가격에서 다시 한번 상승의 기회가 있는지 살펴볼 것 같습니다. 1시간 차트에서 보시면 상승 채널을 형성했었는데요. 일시적으로 돌파해서 4,200은 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내려서 상승 채널의 하단에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830달러 선까지 충분히 상승한 이후에 과거의 저항선이었던 가격까지 치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하락 이탈해서 다시 한번 추세 안으로 들어오는지가 주요 관점이 될 것 같아요. 리플 하루 차트입니다. 리플도 마찬가지고요. 리플은 조금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렴을 했었고 1월 31일에 고점을 결국엔 넘지 못했었습니다. 100일간의 이동평균 가격인 0.443달러 결국엔 넘지 못했고요. 중요한 0.320달러 하락 이탈하면서 20일간의 이동평균선 가격까지도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상승 추세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네요. 하루 차트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0.320달러 저항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봉에서 살펴봤던 하락 추세와 상승 추세 선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0.3달러 중요한 가격이죠. 돌파하지 못한다면 0.320달러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결국엔 0.3달러를 하락 이탈하고 12월에 저점까지도 충분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는 올라가는지 그걸 좀 주의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일봉이고요.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상승 추세를 일시적으로 이탈했었지만 1월 6일에 고점 저항인 160달러를 충분히 넘지 못했고요. 여기 고점이요. 다시 돌파했던 하락 추세로 안으로 회귀한 모습입니다. 골든 크로스들이 나면서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이더리움이고요. 20일간의 이동평균 선에서는 지금 현재 지지받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올라가지 못한다면 125달러 그리고 강하게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격은 114에서 115달러 선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1시간 차트에서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과거 고점 부근의 헤드앤숄더 목선 부근이었는데요. 돌파하면서 약 12%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160달러 충분히 넘지 못했고 이 구간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현재는 이탈을 한 모습입니다. 상승 추세를 되돌림 이후에 1월 15일 고점 지지선을 하락 이탈하게 될지가 주요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 살펴봤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55%까지 오르면서 지난 주말 동안의 상승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지난 고점 저항, 일봉의 120 이동평균 가격인 4,200선을 돌파하지 못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아래로는 상승하면서 형성한 3,700이라는 지지선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지지선의 지지 여부가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에서 주요 관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차트 분석이었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한
시작하는 월요일 박철성의 주간 증시 시간입니다. 오늘 리서치센터의 박철성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보내셨나요? 네, 오늘 좀 약간 꼬이죠?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자, 그 상장사 중에 넥스트림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차트 보고 계시면 한번 일봉 차트를 한번 켜보시겠어요? 자, 이 투자 경고 종목인 넥스트리밍 폭등 주가가 한국 거래소를 비웃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철저히 농락당했다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이 넥스트리밍 주가가 전저점 대비 거의 4배 뛰었습니다. 비정상적 급등이라는 지적입니다. 급기야 한국거래소가 나섰습니다. 거래소는 지난 7일과 11일 2회에 걸쳐서 넥스트리밍을 투자주의, 종가 급변 종목으로 지정 공시했습니다. 강력한 옐로우 카드였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장 마감 직전에 넥스트리밍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는 겁니다. 주가 급등이 그렇게 연출됐다는 얘기입니다. 세력에 의한 종가 관리, 작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지난 12일 거래소는 넥스트리밍의 특정 계좌 매매 관여 과다 종목 공시를 했습니다. 특정 계좌가 넥스트리밍 주가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누군가에 의한 주가 조작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거래소는 넥스트리밍을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했고 매매 거래 정지 예고까지 공시했습니다. 그런데도 넥스트리밍 주가의 고공 날갯짓은 계속됐죠. 주가 폭등 관련 공시 이후에도 넥스트리밍 주가는 무려 2.7배 급등했습니다. 마치 거래소를 비웃듯 연거푸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흐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넥스트리밍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이 주가를 견인했던 미확인 세력은 이미 차익 실현에 돌입했다는 분석 보고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배경인데요. 넥스트리밍의 세력은 개인 창구를 통해서 11월 16일부터 2월 12일 강한 순매수를 일으켰습니다. 이 기간 한 주당 평균 매수 가격은 3,231원. 최근 이들 세력이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2월 13일부터 22일 시세 차익을 챙겼습니다. 평균 매도 가격은 6,502원. 차이가 많이 나죠? 이 외국인도 매도에 나섰죠. 2월 15일부터 22일 사이 19,896주를 팔아치웠습니다. 이 기간 외국인의 평균 매도 가격은 7,043원. 현재 넥스트리밍 주가가 고점을 유지하는 이유는 최근 기관의 매수세 덕분이죠. 기관은 2월 15일부터 22일 사이 149,331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이들의 매수 평균 가격 7,070원입니다. 현재 넥스트리밍 일봉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동 평균선이 참 아름답습니다. 완벽한 정배열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세력의 나머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 급 역배열로 전환된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이 지난해 4,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결산 시즌입니다. 이 주식시장에는 상장 폐지 주의보가 내려졌죠. 지난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상장사는 2,230개사, 이들 기업 중에 98.3%인 2,191개사가 12월에 결산하는 법인입니다. 해당 기업은 3월 말 정기주 총 일주일 전까지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데요. 자, 이 대목에서 이제 관리 종목이라는 것에 상당히들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관리 종목 지정은 상장 폐지라는 레드카드 직전에 옐로우 카드를 의미합니다. 네, 현재까지 흐름 전체적으로 짚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될지 짚어주시죠. 네, 그것도 중요하고요. 일단 네. 그 넥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이 관리 종목에 대한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관리 종목 지정 사유를 한번 점검하면 사업 네. 보고서 미제출, 또 감사 의견 비적정, 자본 잠식, 거래량 미달, 공시 의무 위반, 이거 상당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장기 영업 손실 항목은 코스닥 시장에만 해당이 됩니다. 코스닥 상장 규정상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죠. 관리 종목 지정 후에도 영업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그때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등을 거쳐서 상장 폐지 수순 밟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미 3년간 영업 적자가 지속한 기업이 지난해에도 흑자 전환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4년 연속 영업손실 기업입니다. 관리 종목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7년까지 3년간 적자를 이어온 코스닥 업체 33개사로 나타났죠. 불행하게도 넥스트리밍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넥스트리밍은 지난 8일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을 공시했습니다. 공시는 매출액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개선됐다는 건데요. 이 해당 공시의 넥스트리밍은요, 이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자료기 때문에 향후 외부 감사인의 검토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공시 이후 넥스트리밍 주가는 강력한 폭등을 연출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감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점이죠. 결코 관리 종목 이슈가 말끔하게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전문가들은 실적 턴어라운드 청사진이 나왔다고 해도 지금 넥스트리밍의 주가 폭등은 비정상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이렇게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 전체적으로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또 다른 낌새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좀 낌새는 좀 너무 강한 것 같고요. 네. 그 넥스트리밍 종속회사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됐어요. 네, 어떤 의문이죠? 회계 및 재무지표, 기업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스카이홀딩스 김천년 대표가요. 4년째 적자인 기업이 종속회사를 세운다. 결코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는 영업비용을 상계하는 등 반드시 불순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일단 그 넥스트리밍의 최대 주주는 코스닥 상장사 솔본이죠. 여기에 계열사인 솔본 인베스트먼트, 포스코 신문사가 모두 29.87%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본의 최대 주주 홍기태 대표로 확인됐습니다. 솔본 지분 30.66%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넥스트리밍의 실제 주인은 솔본 대표 홍기태 회장입니다. 이 코스닥 상장사 솔본이 눈길을 끄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솔본의 전신은 새로운 기술이죠. 많이들 아실 거예요. 지난 94년 창업자 오상수 사장이 자본금 1억 원으로 세웠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9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이 99년 자회사인 다이얼패드를 통해서 인터넷 무료 국제전화 서비스를 한다고 발표했죠. 그리고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은 2000년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약 3,8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적발됐습니다. 2002년 창업자인 오상수 사장이 구속된 이유입니다. 같은 해 새로운 벤처 투자의 홍기태 대표가 오상수 사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습니다. 당시 적대적 M&A 논란이 일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홍기태 대표의 승리, 그가 새로운 기술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지금의 이름 솔본으로 변경이 된 건데요. 한편 그 계열사가 몇 개 있는데 그중에 포커스 뉴스라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31일 적자가 113억 원에 이르자 폐업 처리됐습니다. 네, 해당 기업과 또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자, 취재진이 넥스트리밍 관계자와 전화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말씀처럼. 네. 자, 비정상적 주가 폭등 이유와 배경이 뭐냐? 질문 던졌습니다. 2018년도 결정까지 했을 때 관리 종목 기간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까지 별도 영업이익단에서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지 못하면은 이제 관리 종목 지정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별도 영업이익단에서 한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관리 종목 지정 이슈가 좀 해소가 됐어요. 키네마스터라고 저희가 지금 동영상 편집기라는 앱이 있는데 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2017년도에 한 17억 정도 매출을 했었는데 2018년도로 프리어로 봤을 때 한 48억 정도 매출하면서 한 200% 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매출 자체가. 저희가 이런 호재성 관련해서 30% 변동목이 나가면서 2월 8일쯤에 시장에 이렇게 정보를 제공을 드렸는데 투자자문서라든가 이런 데서 방문도 많이 하시고 좀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추가로 저희가 워낙에 이제 물량이 시장에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 조금 주가 오를 때쯤에 2월 한 중순부터 해가지고 많이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그런 게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비슷한 경쟁사 이제 모바일 앱에서 에디터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 같이 팔로우업 해보면은 모든 회사들이 이제 매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저희가 매출만 봤을 때 200% 이상 성장을 했다고 했는데 모든 회사들이 다 똑같이 성장을 했거든요. 얘기는 잘 열었는데요. 조금은 좀 설득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인건비가 10억이 감소됐고 직원이 70명이나 감소됐던데 사실이냐라고 물어봤죠. 70명이 감소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영업비용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 때문에 이슈가 있었잖아요. 턴어라운드를 하라고 영업비용을 줄이던가 매출액을 늘리는 게 최대 목표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 2월에 렉스라는 자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일부 인력 배치 이동이 있었어요. 인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수 조금 줄기는 했어요. 저희가 딱 몇 명이라고 지금 아직 사업 보고서가 안 나서 저희가 팔로우업으로 하지는 못했는데 많지는 않아요. 자회사로 많이 이동 배치가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로 성공하려면요. 실패를 기꺼이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죠. 실패하지 않겠다는 건 결코 성공하지 않겠다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얘기인데요. 매사 겸허히 감수하는 한 주를 한번 연출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물러갑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철성의 주간 증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느덧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한 주간도 또 잘 마무리를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성공 투자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더욱더 다양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